무언가를 하기에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면 같은 시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얻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 찾기 힘들 때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공연을 봤거든. 젊은 친구들이 어찌나 잘하는지. 근데 무대에도 객석에도 나 같은 늙은이들은 없더라. 당연한 거지. 뭘 기대했는지 몰라. 그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 이제 길을 쓰고 반대하는 라베도 없는데 감히 하겠다고 나서지도 못했어 난. 다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다 보니 칠순이 됐다. 늦은 거 알아. 포기해야지 이제. 70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이별에 익숙해져 버리는 나이입니다. 근데 왜 눈물이 안 나냐? 늙으면 이별도 익숙해지니까. 뭔가를 만나고 시작하기엔 몸이 따라주지 않고 주변의 눈도 곱지 않은 나이입니다. 발레를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우연히 한 청년이 발레하는 모습을 본 뒤부터 덕출의 가슴은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간직해온 꿈이 늦은 나이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에 아무렇지 않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처럼 덕출은 양보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꿈이 있어도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 그럼 나도 백조 할래. 평생 가난하게 살 작정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라 등짐지는 안 돼. 그 후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항상 양보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덕출은 젊을 때부터 발레를 하고 싶었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긴 70 노인이 돼버렸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덕출에겐 함께 늙어가는 몸이 아픈 교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석은 몸이 아플 때마다 정신만은 또렷해진다며 자신이 잊고 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진호, 이름만 붙여놓고 만들지 못했던 내 배말이다. 평생 선박을 팔았는데 어쩌다 내 배 한 척을 못 만들고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전진호를 몰고 아주 큰 바다로 나가고 싶었어. 파도를 헤치고 바닷바람에 절여질 때쯤 고래를 만났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 고래를 따라 저 바다 끝까지 전진! 또 전진! 요즘 자꾸 생각이 나. 70이란 나이 앞에 그들은 그간 모아왔던 꿈의 조각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날 저녁, 잠을 자고 있는 덕출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밤사이 교석은 자신만의 배 전진호를 만들어 죽음이라는 큰 바다로 전진하게 됩니다. 바다로! 큰 바다야! 전진호! 전진! 난 큰 바다로 갈 거야! 아주 큰 바다! 덕수라, 50년이 다 된 우리 사이도 이젠 끝이구나. 요즘 자꾸만 바닷소리가 들린다. 드넓은 바다에 고래가 헤엄치고 내가 그 넓은 바다를 가로지른다. 전진호 위에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만 같은데 아쉽게도 자꾸 깬다. 덕출아, 통증이 점점 고약해진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행복해지고 싶다. 버리지 마라. 알았냐? 뭐? 버리지 마. 큰 바다로 잘 나갔냐? 고래도 봤고.
교석의 죽음에 전진호를 만지작거리던 덕출은 교석의 말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기로 합니다. 교석이 그렇게 바라던 전진호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는 꿈을 대신 이루게 된 덕출. 발레를 하고 싶어서요. 덕출의 앞엔 어떤 바다가 펼쳐질까요? 덕출이 우연히 본 이 청년의 이름은 채록. 뛰어난 무용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그만! 너 집중 못해? 너 지금 국립 오디션이 코앞인 거야. 정신 안 차릴래? 요즘 좀 이상하긴 해요. 슬럼프인 것 같아요. 슬럼프가 뭐야? 그거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야? 재수없어. 아직 1화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 연출과 함께 보며 관찰해 보겠습니다. 채록이 길을 걷다가 알람 하나가 울리면 지하철이 채록을 덮쳐버리는 시각 연출이 있습니다. 거대한 전철이 덮쳐지는 것만큼 채록의 심리에 타격을 줄 만한 알람이라는 건데, 알람을 보면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 채록의 심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일로 교도소에 간 아버지의 출소일이었는데, 얼핏 보면 채록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연출은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의 출소를 기다리는 씬을 보면 정작 시각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인물은 채록입니다. 이런 구도를 영화에선 2차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프레임은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의 틀을 말합니다. 문, 창, 기둥, 거울 등의 물체들을 이용해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를 2차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2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답답하고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물의 답답한 심리나 세상과 단절된 심리를 주로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2차 프레임으로 갇혀있는 건 채록이고, 교도소의 문이 열릴 때면 오히려 채록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출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 왔지만 연출을 보면 채록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도소 씬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발레 아니고 운동이야. 노동이고. 채록이 무용 선생과 대화를 할 때도 기둥을 기점으로 두 인물의 공간이 2차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고, 화면에서 차지한 공간은 채록이 압도적으로 좁습니다. 공간은 무의식적으로 보는 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채록을 본 관객은 채록의 심리가 불안하고 쫓기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채록에게 덕출이 찾아옵니다.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채록은 덕출에게 친절하기가 힘듭니다. 할아버지 뭐예요? 지난번에도 여기 있었죠? 하지만 내용과 다르게 카메라는 덕출에게 다가오는 채록과 창문에 비친 덕출의 모습을 겹치게 보여줍니다. 다른 점들이 많고 삐그덕거릴지라도 그들의 마음만큼은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무용으로 어떻게 보여줄지는 앞으로 나올 드라마가 보여주게 되겠지만, 20대의 청년과 70대의 노인이 같은 마음으로 탄 전진호. 그들이 만나게 될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드라마 나빌레라 추천드립니다. 채록인 크게 날아올 사람이야. 발레가 왜 하고 싶어요? 한 번은 날아오르고 싶어서.